연예인,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 씨가 본인의 헬스장 임차 사기를 당해서 5억 원이라는 큰 피해를 보셨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더 안타까운 건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믿고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 등본 같은 기본 서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만으로 계약했다가 몇억 원이 날아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상가 임대차 계약 잘못하면 큰돈 날리고 쫓겨날 수 있어요. 좋은 자리니까 건물주랑 바로 계약하면 싸게 하겠지 하고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서 계약하는 직거래 계약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번 잘못 계약하면 보증금 수천만 원, 많게는 시설 비용까지 억 단위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임소장입니다. 저는 많은 계약과 분쟁을 경험해온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계약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상가 거래 문제로 손해를 보신 분들 상담을 많이 하게 되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가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아주 쉽게 정리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보시고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는 무조건 등기부 등본 확인입니다.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는지, 혹시 경매가 진행 중인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등기부 등본 한 장이면 임대인의 말이 사실인지 바로 검증됩니다. 양치승 관장님 사례도 등기부 등본 확인해서 강남구청에 20년 지나면 반납해야 한다는 거 하나만 확인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에요.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 확인입니다. 영업을 하고 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현재 영업 중지라고 상담 신청한 분이 있었는데요. 오래된 건물인데 건물 사이에 별도 공간이 있어서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해온 건데 갑자기 구청에서 현장 조사를 나와 둘러보더니 철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본인은 전혀 몰랐었고 상가 주인도 계약한 부동산 사장님도 알려주지 않았다네요. 근데 이 부분이 빠지면 면적 문제로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는 거예요. 허가가 취소되면 피해가 커지는데 이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신청하신 거였어요. 그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는 계약의 해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해 고지하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려드렸죠. 이렇게 상가 용도가 본인 업종에 맞는지, 허가가 나오는지, 또 실제 사용 중인 불법 건축물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면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 신고가 안 나옵니다. 실제로 계약하고 인테리어 다 한 뒤에 영업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면 진짜 멘붕이죠. 건축물 대장과 지자체 허가 여부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업종에 따른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전력 증설 비용이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에요. 업종을 변경하면서 전기 용량이 부족해 추가로 전력 증설을 해야 할 경우 수백만 원이 발생하거나 아예 증설을 못할 수도 있어요. 또한 하루 오수 사용량이 늘어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교통 유발 부담금이 많이 나오는 업종도 있으니 계약서 특약에 이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또는 협의 후 절반씩 부담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나중에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순위 임차인 확인입니다. 만약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폐업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 영업 허가나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 임차인이 언제 폐업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폐업을 안 하고 연락 두절이 되어 개업을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보다 보호 범위가 좁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통해 계약력 확보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계약 만기 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해와 원상 복구 범위 또는 계약 갱신권입니다. 상가 계약은 보통 2년 단위지만 법적으로는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권리가 있어요. 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다면 나갈 때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권리금 보호 조항도 명시해줘야 합니다. 즉 상가 임대차의 계약을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려고 할 때 시설에 대한 권리금이나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쌓은 무형의 자산인 영업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폐업을 하고 상가를 원상복구하는 문제에 대한 상담이 많은데요. 계약할 당시에는 새로운 시작 때문인지 계약이 끝날 때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해서 놓치는 부분이 원상복구입니다. 실제로 단순 철거가 아니라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비용이 큰 부담입니다. 처음 들어갈 때 상태를 확인하고
본인이 설치한 부분만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든지 출입문이나 시설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 종료 시에 원상복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든지 하세요. 특히 기존 임차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면 그 시설의 원상복구 책임도 승계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는 어디까지를 어떤 식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도 범위를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체크리스트,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업종에 따른 추가 비용, 선순위 임차인, 권리금과 갱신권, 원상복구 어떤가요? 하나라도 놓치면 몇 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구조죠. 특히 요즘은 부동산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가 많아지면서 중개 수수료 아끼자 했다가 결국 수억 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15년 넘게 현장에서 상가 계약을 다룬 공인중개사로서 여러분이 최소한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가 계약이 고민되신다면 바로 저에게 상담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가계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가 계약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